앞으로는 여기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심상치 않은 징조가 보이고 있죠. 지금은 은행 문이 열릴 때만 주식을 거래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24시간 전 세계 누구나 뉴욕 빌딩 한 조각, 미국 국채, 글로벌 사모펀드까지 클릭 몇 번으로 투자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RWA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5년 크립토 시장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섹터가 바로 RWA였어요.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RWA 관련 코인들이 평균 185%가 넘는 연초 대비 상승률을 보였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RWA 코인이 정확히 뭔지, 왜 큰 손들이 여기에 돈을 쏟아붓는지, 그리고 이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RWA 코인이 뭔지부터 쉽게 풀어볼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리얼 월드 에셋, 실물 자산들을 블록체인상의 토큰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의 지분 조각을 코인으로 쪼개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원래 가치가 100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건물들은 옛날에는 재벌이나 기관 투자자만 통째로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건물을 토큰 1억 개로 쪼개가지고 한 개당 100원씩 해서 전 세계 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그게 RWA 토커너입니다. 물론 이런 비슷한 개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전통 금융에서도요, 리츠나 부동산 펀드 아니면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증권형 토큰 같은 게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온체인 RWA의 차이는요, 24시간 거래가 되고 국가 간의 장벽이 낮아지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글로벌 자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ETF의 블록체인과 24시간 글로벌 마켓을 섞어놓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RWA에 돈이 몰리게 되는 걸까요? 실제로 글로벌 투자 은행들과 컨설팅 회사들도 이 흐름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3년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분석을 보면요, 전 세계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9.4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었고, 다른 리포트들도 어느 정도 규모 차이는 있더라도 수조 달러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방향성은 그만큼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단순히 희망회로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 미국 국채, 머니마켓 펀드, 사모대출, 금 같은 자산들을 온체인으로 옮기는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가동 중이고요. 2024년 말 기준으로는 블랙록이나 프랭클린 템플론 같은 이런 대형 운용사가 운영 중인 온체인 국채 펀드의 규모가 이미 수십억 달러에 달하죠. 즉, 탈중앙화 프로젝트가 직접 전통 자산에 투자해서 이자 수익을 내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RWA라는 이런 거대한 흐름은요, 소수의 망상이 아니라 현재 기술의 성숙도와 시장 트렌드까지 받쳐주니까 지금 RWA에 돈이 몰린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실제로 RWA 코인 자체에 투자하고 싶다면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면 될까요? RWA 관련 코인은 각자 성격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프라형과 플랫폼형, 그리고 특정 자산 특화형, 이렇게요. 먼저 인프라형부터 보면 말 그대로 실물 데이터와 온체인을 연결해주는 기반 기술 쪽 코인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체인링크 같은 오라클 프로젝트인데요. 부동산 시세나 금리, 물가 지수처럼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가져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많은 RWA 프로젝트들이 이런 오라클 인프라를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체인링크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명한 코인이었는데 RWA 시대에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는 체인링크 토큰으로 받는 식으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투자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플랫폼형입니다. 이건 실제로 부동산, 채권, 사모대출 같은 자산을 쪼개서 토큰으로 발행하고 그리고 그걸 유통하고 결제하고 수익 분배까지 담당하는 종합 플랫폼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센트리퓨지라는 프로젝트는 기업 대출 채권 같은 걸 토큰화해서 투자자들에게 팔고 그리고 그걸 담보로 해서 디파이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같은 곳도요, 미국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으로 만들어서 기관과 개인한테 판매하는 상품을 운영하죠. 쉽게 말해서 증권사와 운용사 역할을 블록체인에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 쪽만 파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미국의 리얼티라는 프로젝트는 아예 특정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토큰으로 쪼개서 판매하고 그리고 월세 수익을 이더리움 상에서 토큰 홀더들에게 자동 분배를 해주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부동산 조각 투자를 온체인으로 구현한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플랫폼형 프로젝트는 취급하는 자산의 범위가 넓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한 가지 자산군에 특화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특정 자산 특화형 코인들인데요, 말 그대로 특정 섹터나 지역의 실물 자산에만 집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방금 말한 리얼티처럼 부동산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토큰만 올리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에너지 웹 토큰 같은 건 에너지 생산 데이터와 크레딧을 토큰화해서 에너지 시장 효율을 높이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은 특정 국가의 부동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토큰을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깊게 파고든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게 될 게 리얼 월드 에셋 토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RWA라는 개념이 여기에 해당하죠. 굳이 어떤 게 RWA 자산인지 말씀을 드리면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미국 주식을 토큰화 시킨 것도 거래가 가능하고요. 금도 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테더 골드나 팍서스 골드 같은 RWA
RWA 코인들을 소유하기만 해도 금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온체인 미국 국채도 RWA 형태로 쪼개서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RWA 코인은 암호화폐 그 자체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암호화폐 형태로 실물 자산들을 소유하는 형태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굳이 뭐하러 이렇게 하나 싶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동산이나 빌딩, 비상장 주식, 사모 채권 같은 자산들은 전통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매도자와 매수자를 찾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매각하는 것도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실제로 현금화를 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런 자산들을 토큰화해서 온체인 거래를 하게 되면요 24시간 언제든지 매수와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심지어 이거 자체를 담보로 맡겨서 디파이 플랫폼에서 이자 수익까지 얻을 수가 있으니까 유동성이 낮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던 걸 몇만 분의 1로 쪼개서 소유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면 5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10만 분의 1로 쪼개서 RWA 토큰화를 시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강남 아파트 토큰 한 개의 가격은 5만원이 됩니다. 그럼 5만원으로도 강남 아파트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니까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선 현금화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겠죠. 그리고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 변경이 불가능하고 누구나 열람 가능한 형태로 거래 기록이 쌓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떤 RWA 코인을 사고 팔았는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서 특정 사람들이 마음먹고 조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금융시장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돈의 흐름이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겠죠. 이제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기 대상을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실물 세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될 텐데, 고가의 부동산이나 사모채권이나 비상장 주식 같은 것들을 누구나 소액으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강남 아파트가 오를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서민들은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액 단위로도 지분을 소유가 가능하다면 아파트 가격의 상승의 수혜를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들어서는 무조건 좋은 것 같지만 정작 어디서 사고 팔고 어디서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이 어떤지 잘 모르겠죠.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투자할 코인을 고르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서 제가 기준을 딱 3가지 알려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요, 토큰이 연결된 실물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유 구조가 투명한지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토큰이라면 그 부동산이 어디에 있고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토큰이 거기서 어떤 권리를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냥 백서에다가 우린 나중에 빌딩을 살 거야 라고 써놓고 실제 자산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규제나 라이센스 부분입니다. 이런 토큰들은 자칫하면 증권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나라 증권법에 걸려서 제재를 당할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관련 라이센스를 땄다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설계가 되었다든지 이런 걸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수익 구조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이 토큰을 사서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명확해야 되죠. 임대료인지 이자인지 아니면 배당인지 아니면 플랫폼 수수료를 공유하는 건지, 이런 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최소한 이런 기준들로 코인을 골랐다고 치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어디서 그걸 사야 될지 정해야 되겠죠. 경로가 크게 2가지예요. 업비트나 빗썸,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사는 방법이 있고, 탈중앙화 거래소나 전용 플랫폼에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메이저 거래소에도요 RWA 관련 코인들이 제법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체인링크 같은 인프라 코인은요 원래부터 유명해서 어디서나 쉽게 살 수가 있고요. 또 시가총액이 좀 되는 알트코인 중에서 RWA 플랫폼이나 인프라 역할을 하는 코인들이나, 그리고 금 관련 코인도요 평소에 알트코인 사는 것처럼 그냥 원화나 달러로 거래소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대신에 반대로 진짜 특정 부동산 조각 토큰이나 주식들은 일반 거래소에 없을 확률이 높아요. 특정 블록체인에서만 돌아가거나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될 건, 아무리 RWA 코인이 유망하다고 해도 리스크 관리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투자라고 해도 한 방에 올인하면 도박이나 다를 게 없는 건데, RWA 토큰이라고 해서 실물 자산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안 망할 것 같지만 세상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은 절대 없으니까 리스크 관리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분산, 두 번째도 분산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빚내서 무리하지 마시고, RWA 코인에 관심이 있다면 처음에 정말로 시험 삼아서 소액으로 돈을 굴려보면서 감을 잡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앞으로 RWA 시장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사실 미래 가격은 누구도 장담 못하겠지만 대신에 3가지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보수적인 버전입니다. 각국에서 규제가 계속 엄격하게 나오고 토큰화도 허용된 자산만 조금씩 진행되는 그림인데, 이런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아주 작게 수천억 달러 수준에서 머무를 수도 있겠죠. 지금보다 몇 배 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유럽 같은 큰 시장에서 법이 까다로워가지고 국채나 일부 자산만 토큰화가 허용되고 나머지는 금지가 되는 법이 나온다면 당연히 RWA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립적인 버전은요, 현재 많은 기관들이 예상하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맥킨지도 2024년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2030년까지 2조에서 4조
4조 달러 정도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국채, 부동산, 사모신용 같은 주요 자산들이 본격적으로 온체인에 올라오고 기관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토큰화하는 경우인데, 쉽게 말해서 전통 자산의 일부가 블록체인으로 옮겨오는 게 일상화되는 시나리오죠. 그렇게 되면 RWA 시장이 2030년쯤엔 몇 조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대까지도 커질 수가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적인 전망인데, 이건 정말 세상이 확 바뀌는 경우입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상당 부분이 아예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재편되는 경우인 거죠. 실제로 리플이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는 2030년에 토큰화 시장 규모가 9.4조 달러, 그리고 2033년에는 18.9조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솔직히 이 정도면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나라 몇 개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거든요. 전통 금융시장의 상당 부분이 블록체인으로 옮겨온다는 가정이니까 사실상 지금으로선 체감이 잘 안 되긴 하죠. 물론 이렇게까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립 시나리오 정도만 돼도 대단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느 경우든 간에 이 RWA라는 흐름이 아예 제로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왜냐면 많은 기관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돈의 흐름 자체가 실물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많이 넘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크든 작든 간에 실물 자산의 블록체인화라는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깔리는 인프라와 플랫폼들은 앞으로도 금융시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죠. 이미 시대의 흐름도 돈의 흐름도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꼭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도 꾸준히 살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RWA가 분명 기회인 건 맞지만 모르면 절대 욕심내서 올인하지 말고 아는 만큼 조금씩 공부하면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경제 판도가 바뀔 때마다 남들보다 먼저 공부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에 기회를 가져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RWA 토큰 말고도요, 스테이블 코인이나 프라이버시 코인도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라서 나중에 이것도 정리해서 영상 만들어 볼게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